지혈이 잘 안 된다든지 투석할 때 통증이 있다든지 팔이 붓는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녕하십니까. 서울선정형외과의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고동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선정형외과 혈관외과 전문의 김영화입니다. 오늘은 투석 혈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혈관외과 전문의이신 김영화 원장님 전문 분야시니까 투석 혈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투석 혈관이라는 그 자체가 좀 생소하세요. 특히나 이 투석 혈관에 대한 수술 그렇죠. 좀 생소하시는데 네. 투석 혈관 수술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투석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이제 신장, 흔히 콩팥이라고 그러죠. 신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이 장기가 하는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쉽게 표현하면 깨끗한 피로 만드는 어떤 필터 역할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여과. 네. 근데 이제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기타 질환들에 의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망가지면은 그 신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석입니다. 그래서 투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 투석이랑 복막 투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투석 혈관 수술은 혈액 투석을 하기 전에 준비돼야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큰 혈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혈관에다가 직접적으로 바늘을 찔러서 투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시로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카테터를 유치한 상태에서 투석을 하지만은 보통 뭐 6개월에서 길게 쓴다면 1년까지 쓸 수 있지만 계속 영원히 쓸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석 혈관을 만들어서 투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투석을 위한 혈관을 좀 만들어주는 네. 수술이고 굳이 비교하자면 복막 투석 말고 이제 혈액 투석을 하는 네. 분들을 위한 네. 투석 전용 혈관 조성술. 조성술. 그렇죠. 네네. 만드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 투석 혈관 만들 때 자가혈관하고 네. 인조혈관 네.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차이는 크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가혈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투석 바늘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아무래도 두껍죠. 단시간 내에 많은 피를 기계로 보내야 되고 저희가 그 헌혈할 때 쓰는 네. 바늘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엄청 두껍네요. 네. 그렇게 두꺼운 바늘을 사용하려면은 혈관 크기도 일정 크기 이상이 돼야 됩니다. 혈관 크기가 6mm 이상이 되면은 이제 투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가혈관을 만들 때는 정맥을 동맥에다가 갖다 붙임으로써 그 혈관이 동맥압에 의해서 정맥이 커지게 됩니다. 그 커진 혈관을 통해서 이제 투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가혈관은 주로 이제 팔에다가 투석 혈관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손목 쪽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이어서 만드는 투석 혈관 조성술이 있고 또는 이 그 팔꿈치 쪽 여기서 이제 동맥과 정맥을 이어서 만드는 수술이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정도의 혈관을 이제 만들려면은 보통은 최소한 2mm 이상의 정맥 크기가 직경이 직경이 2m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혈관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팔에 없고 겨드랑이에 겨우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조혈관을 삽입해서 수술하는 거죠. 두 가지 차이점이라면 자가혈관은 본인 몸에 있는 혈관을 정맥을 동맥이 이어서 수술을 하는 거고 인조혈관은 이미 커져 있는 그러니까 6mm에서 7mm 정도 되는 인조혈관을 피부 밑으로 삽입을 해서 투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술법이라고 그럼 말 그대로 네. 이제 자가혈관은 자기 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조혈관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인조혈관을 이제 여기다 이식을 하는 거예요. 혈관 재료를 이제 이식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성한 것까지 좋지만 이게 관리가 좀 까다로워서 네.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좁아지게 되는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혈압 잴 때 120에 80 이런 말씀 들어보시잖아요. 네. 그죠? 동맥압은 보통 뭐 120, 130 이렇게 되는데 정맥은 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혈압이 없던 혈관에다가 혈압이 높은 압력이 주어지다 보면은 안쪽으로 내피 세포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혈관도 마찬가지로 압력 때문에 커지기도 커지지만 혈관벽도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잦은 투석으로 인해서 바늘을 찌르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좁아지는 원인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혈관 자체가 좁아지거나 그 좁아진 걸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거나 막히는 경우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왜 좁아지냐. 인조혈관이긴 하지만은 우리 혈액 내에서는 혈관 안쪽에 이제 침착할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을 만들기 때문에 점점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 투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혈관이 좀 좁아지려고 한다 또는 이 혈관이 좀 안 좋다, 좀 좁아질 것 같다라는 네. 그 징후를 네. 환자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환자분이 느끼시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는 지혈이 잘 안 된다든지 네. 투석할 때 통증이 있다든지 팔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투석 기계를 돌렸을 때 압력이 걸린다든지 기기 자체에서 압력이 걸려서 뭐 투석 돌릴 때 알람 울려요 안 울려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알람이 울린다는 의미는 압력이 걸려서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 느끼는 증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증도 참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게 투석 혈관을 막히지 않게 좀 오랫동안 쓰면 사실 좋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좀 투석 혈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방법들 있을까요? 투석 혈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기간 안에 정기적인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석 혈관을 좁아지지 않고 혈전이 안 생기게끔 사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동반자 같은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완전 다 막히기 전에 시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술이나 미연에 좁아지는 것들 넓혀주거나 그러면 사용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막히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술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혈관의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시술하시고 난 다음에 석 달이나 넉 달 후에 초음파 검사를 해서 더 좁아지는지 안 좁아지는지 확인을 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서 이제 시술을 하고요. 만약에 잘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 뒤에 검사를 받아보셔갖고 수명을 더 길게 가져가는 거죠. 네. 이전에 원장님께서 그 찍어주신 또 운동법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자가 혈관을 이용해서 투석 혈관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혈관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투석 혈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명을 좀 더 길게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온찜질 같은 거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투석을 받고 난 다음에 혈관도 좀 무리를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요. 일이 붓는 분들도 있고 투석 바늘을 뽑았을 때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 바깥쪽에도 이제 피가 차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온찜질을 통해서 피가 찬 것을 빨리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가 더우면은 막 땀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근데 혈관이 확장돼서 그렇잖아요. 투석하던 한 부위 위쪽에 혈관을 따뜻하게 찜질해 줌으로써 혈관이 확장되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좁아지거나 막히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투석 혈관과 관련된 질문들 간략하지만 아주 밀도 있게 알아봤는데요. 원장님께서 투석하시는 분들을 많이 또 환자분들로 뵙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게 좀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을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3번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번 투석하실 때마다 4시간씩 같은 자세에서 누워 계셔가지고 투석 받으시는 게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혈관 조성할 때도 그렇고 투석 혈관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가 그랬을 때 원활하게 투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석 혈관에 대한 수술이나 또 막혔을 때 또 개통을 다시 도와주는 시술은 의료진의 숙련도가 또 중요한 만큼 전문적인 의료진이 많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투석 혈관과 관련된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투석 혈관 전문이신 혈관외과 김영 원장님과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선 혈관통증센터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김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